안녕하세요. 삼성동 할머니 책방엽서입니다. 오늘은 말센스, 셀레스트 헤들리 지음, 김성환 옹김. 말센스가 말재주를 이깁니다.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은 절제돼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말재주의 향상이 아니라 말센스의 향상입니다. 말센스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잠시 내려놓은 다음 상대방을 바라보고 들어주는 것이며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말센스는 경청하고 질문하고 공감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하고 싶었던 말, 망설이던 말, 감추어뒀던 말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심을 전달하면서도 누군가의 진심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말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논쟁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말센스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니콜러스 애플리는 상대의 마음은 절대 펼쳐진 책 같지 않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비결은 상대의 입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공을 들여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바쁘지요. 나에 대한 이야기에선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대화의 절반은 말이 아닌 숨소리,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 말보다 더한 공감력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 동료 관계에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무슨 말만 나오면 끼어들고 충고나 조언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세세하고 길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자신의 견해를 최소한 잠시 동안만이라도 한편으로 치워놓아야 합니다.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상대에게 질문하고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이며 가고 싶은 곳은 여행은 어디인지 어떤 영화를 재밌게 봤고 상대에 대한 호기심의 표출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소설가 제임스 스티븐스는 우리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현명해진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명해지는 건 마찬가지다. 우리가 맺게 되는 훌륭한 관계의 대부분은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을 불편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솔직한 고백을 통해 신뢰를 얻고 정직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잘 아는 것을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가보지도 않은 여행지를 가본 것처럼 말하고 보지 않은 영화를 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세 단어는 I don't know라고 합니다.
무언가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 말이 당신과 상대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뿐 아니라 그의 어조와 몸짓도 살펴야 합니다. 진정으로 듣는 행위는 에너지와 주의력을 필요로 하며 단순히 듣기만 하는 행위보다 더 많은 감각 기관을 자극합니다.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인다면 생각은 열리고 관계는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것은 최대한 말을 짧게 하고 중간중간 짧게라도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단 메시지를 다 전달했다면 계속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을 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닌 질입니다. 대화를 가치 있게 만들고 정중하게 이끌려면 마음가짐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참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대화에서 잡초밭이란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잡초밭에 빠지게 되면 중심을 잃고 부질없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됩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한 의견을 하려면 사소한 내용을 언급하는 일은 제대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박한 일상 용어들이 전문적인 용어들보다 종종 인간의 행동을 더 적절히 묘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 반감이 생기는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실수는 지적해야 하지만 딱 한 번뿐입니다. 훌륭한 대화를 나누려면 집중을 해야 하며 그것도 두 사람이 똑같은 주제에 동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줍니다. 가끔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잡담은 귀에 거슬리는 선에서 그칠지 모르지만 억지로 임하는 대화는 우리의 진을 완전히 빼놓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대화는 에너지와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약간의 평화와 고요함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로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루의 대화를 단 한 번만 하더라도 그 대화는 영감에 차고 일깨움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대화는 당신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세상과 사람들에 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고 말에는 문자에서 느낄 수 없는 감정과 감각과 뉘앙스가 있습니다. 섬세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오직 인간뿐입니다. 말은 문자나 이메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과 감각과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좀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진정성 있게 되려면 말을 통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기계를 통한 의사소통은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말로 하는 것보다 실수도 덜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실수가 없는 소통이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공감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사이에 다리를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공감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말 재주와 말 센스는 다릅니다. 말을 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은 절제돼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들어주는 것에 능숙합니다. 어떤 사람과 진짜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친절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내 얘기를 하고 진심으로 상대의 얘기를 듣고 진심으로 서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기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